트럼프가 또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미국 행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멕시코까지는 그런갑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캐나다 현지 공장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 보조금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일단 취임하자마자 이 새 국가에게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명분이 마약과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모두 없앨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왜 멕시코가 그러는 걸 우리한테 그러냐, 멕시코가 더하다 라고 하고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관세 매기면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얘기를 남겼어요. 두 개를 남겼는데, 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행정명령 중 하나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다. 이게 물론 실제로 그렇게 이행될 수도 있지만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그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수입과 수출 상품에서 서비스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 합쳐서. 보시면 1차 무역전쟁 이후로 중국의 비중은 떨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멕시코의 비중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딱히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관계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인 거지 미국이 캐나다를 굳이 견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트럼프도 최후의 통첩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행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관세 수익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관세를 내고 많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생산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부담하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물가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이건 트럼프가 좀 경계할 만한 부분인 거죠.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그런데 중론이 미국의 추가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일본, 대한민국, 독일, 대만, 그리고 아일랜드, 베트남 이런 국가들의 비중이 이미 올라와 있다라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가 이들로 낙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아닌 거고,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고자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부여를 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관세를 부여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영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만약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수출업체들은 여전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무역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가격을 낮춘다라는 거죠.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치킨 게임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 밀어내고, 혹은 일부 지역에서 낮아진 점유율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는 판매량을 줄이고 다른 지역에서의 가격을 낮춰가면서 판매량을 높이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과 같은 수출업체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계 가격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네, 현재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요, 2020년도에 직접 트럼프가 서명했던 거예요. 북미 무역협정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조건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걸 USMCA라고 불러요. 2018년도부터 만들어졌고 2020년도 7월부터 발효된 조항이거든요.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캐나다가 낙농시장 미국에 개방을 하고,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각각 연간 260만 대, 240만 대의 한 해 고율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가 있고, 협정 유효기간이 16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년마다 재검토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발효 시점으로부터 6년마다 재검토이기 때문에 2026년도 7월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2025년도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 서명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시기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좀 으름장 놓는 느낌인 거고, 2026년도
7월부터는 이걸 실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캐나다 멕시코산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 너네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고율 관세 면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가 또 최종 서명한 거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USMCA 당사국 간 교역 현황을 보면 캐나다로부터 원유와 승용차, 석유가스 이런 걸 가져오고요. 캐나다에게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액세서리를 판매를 하고 있고 멕시코로부터는 정제 석유, 석유가스, 직접 회로 등을 수출하고 이와 반대로 또 수입 품목은 컴퓨터, 승용차, 자동차 부품의 액세서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 부품들이 멕시코가 국제 무역에서 국제 구매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이 휴대전화 및 기타 무선 네트워크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화기 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기 시작한 이후로 중국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그와 동시에 멕시코의 무역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러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등 다른 뭐 반도체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간 게 많겠지만 가장 대놓고 나와 있는 거는 이 스마트폰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캐나다를 견제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과 캐나다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국가긴 한데 사실상 미국은 캐나다를 에너지 창고로 씁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져오고 있고 석유나 원유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매번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때문인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놓고 중국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수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 둘 중에 고르라면 멕시코를 단연 첫 번째 타겟 대상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까지 얹혀서 맞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6년도 7월 정도는 되어야지 공식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오는 갈등이 아니고요.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나프타 폐기하겠다, 뭐 대폭 수정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때 분쟁이 일어나서 캐나다랑 멕시코가 재협상에서 공동 대응을 했었고 결국에 나프타가 USMCA를 바뀌게 되면서 지금 6년마다 재검토하는 걸로 협상을 본 거거든요. 이걸 직접 서명한 양반이 이기 돼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중에서 특히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취임되고 나서 1년 지난 시점이 26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억압할 수 있겠다. 그래서 26년도 7월을 기억하고 이때 한 번 더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어떤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걸 염두에 둬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으름장 놓는 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싸움에서 동맹국에 대한 협상의 서막이다. 내가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너네도 협조해라. 안 그러면 난 관세 때릴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다시피 캐나다는 미국 국내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이면서 작년에 미국 원유 수입의 60%가 캐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왜 나한테 그래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부터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나한테 관세를 부과한다면 나도 관세로 대응을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쎄한 게 뭐냐면요. 멕시코가 지금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이 수입, 수출 의존도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6년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금액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특히나 코로나 때 급락했던 걸 제외하고 놓고 보면 그 이후로 멕시코와 중국의 교역이 좀 많아졌고 특히나 멕시코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비중 자체가 엄청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2024년도 9월까지인데 최근에도 꽤 많이 증가를 했죠. 이걸 보면 대놓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이걸 미국에 팔고 있다는 게 정황상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관세 더 때린다라는 거는 이러한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캐나다는 전 좀 어려울 거라 봐요. 극단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26년도 7월이 되어서 재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나프타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USMCA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멕시코와의 분쟁이 길어지고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반항하는 것처럼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과 캐나다는 재협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틀어질 수가 있고 이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트럼프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고 보고 멕시코가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도
바로 땅 위에 미국이 붙어 있어서 좀 쫄리긴 하지만 내 백에는 지금 중국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건지 전 이게 좀 판단 미스라고 보여지지만 양상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미국이 USMCA 그 관계 내에서 캐나다랑 멕시코를 묶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와는 어느 정도 협상이 완료가 되겠지만 멕시코랑 잘 안 됐을 때는 분열이 날 수 있겠다. 미국, 캐나다 대 멕시코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이 있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멕시코와 중국 간의 송금 흐름의 변화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들 이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급증을 했었고 그 이후로 좀 빠졌지만 최근 다시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순 국제무역 관계에서 봐도 수입 물품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왔어요. 반면 멕시코가 중국한테 판매하는 수출 물량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죠. 2024년도 기준으로 멕시코 총 수출 대비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밖에 안 됩니다. 근데 멕시코 수입 중에서 20.3%가 중국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무역 적자를 중국은 FDI를 통해서 메꿔주고 있는 게 아닐까. 현지 투자를 통해서 메꿔주고 있지 않을까. 이 중에 하나가 현지에다가 자동차 공장 설립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인식한 이후로 미국이 관세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또 상황에 또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23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수입과 수출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무역 수지 마이너스의 범위가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 24년도 들어서. 그래서 여튼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특히나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한데 묶어가지고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조금 더 끈끈하고요.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그렇게 반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캐나다의 내수와 국제 교역 관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을 넘어가고요.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거의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서는 뭐 차별적으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거는 좀 상황이 지켜봐야 되지 알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멕시코에 대해서는 너무 대놓고 중국을 도와서 수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포지션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약간 중개 무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품들이 많은데 멕시코 또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많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둘 간의 관계는 건전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딱히 지적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미 정황상 다 포착되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이미 거의 확정 상태인 것 같다. 하지만 캐나다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현지 미국, 캐나다에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매우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